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명절 전까지 이제 준비 중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추석 이후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미리 가족분들과 뜻깊은 시간 가지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먼저 인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인천공항의 불법 드론 사태가 좀 나와서 본의 아니게 계속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 하면은 저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오해를 받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 한번 다뤄보고요.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인천시에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을 한번 살펴볼 거고, 영종하늘도시에 2년 단위로 순환되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네 번째로 만나보실 내용은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한번 이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근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임차인 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셔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임대인 분들도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인천공항 주변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 드론 때문에 활주로가 이제 마비된 상황인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이 뉴스 보도되면서, 자, 지역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제 드론을 불법 드론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뉴스 보도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명절 전에 머리 좀 식힐 겸 가평에 가서 잠깐 쉬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카페나 단톡방 같은 데서 엄청 욕하고 있다고, 저를 이제 아파트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저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하고는 아무런 무관하게 제가 날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6일 오전 11시 23분경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 1km 지점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제 50대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지방 항공청에 이제 인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요, 고도 120 제한이 이제 걸려 있고,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는요, 얘가 자동으로 착륙이 돼 버립니다. 물론 그 제한을 이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일단 제가 가진 거는 소형 드론이에요. 소형 드론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운소동에서 한번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지방항공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운소동 이제 공항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운소동 쪽에서 그쪽에 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드론 신고를, 이제 촬영 신고를 했는데 바로 비행 금지 구역이니까 드론 비행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딱, 저는 그때 이제 알았죠. 운소동 전체하고 운남동 일부 지역이 이제 공항 옆이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저하고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2013년부터 2024년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2년부터 2023년 입주 물량 중 약 3,200세대가 대부분이 서구죠.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검암역, 푸르지오 등 서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민간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대략 6,000세대가량 물량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입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서구와 이제 중구 쪽에 입주 물량이 이제 2022년부터 2023년을 거쳐서 32,000세대가 공급이 이제 입주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옆에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수요 예상량이 이제 14,700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예상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2022년, 2023년에 많은 공급량이 지금
된다라는 거를 차트를 보시면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적정 수요를 넘어가는 이제 2022년도에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종하늘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자, 보시면은 2020년 초중반에 많은 이제 갭 투자 수요분들이 영종하늘 도시에도 많이 미쳤는데요. 이때 2020년 초중반 때 매수에 참여했던 갭 투자자 매물이 걷어들이게 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2년이죠. 2년을 내다보고 이제 갭 투자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요게 또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또 애석하게도 2022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3세대 단지 입주로 임대 수요가 대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종하늘 도시 3세대 입주 물량에는 현재 기존에 여기 임대 수요로 계신 분들의 입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영종하늘 도시 자체 내에서 3세대 아파트로 입주를 하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 이제 변동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영종하늘 도시 자체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들이 2022년도까지 어떤 변화폭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 주변의 지역들의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갭 투자분들의 매물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신규 입주 공급인 3세대 단지들이 입주를 맞이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종하늘 도시뿐만 아니라 3세대 아파트들 그리고 외부로 또 빠져나가는 수요까지 해서 굉장히 대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 도시의 2년 단위로 돌아가던 사이클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4년도까지 약 12년에 거쳐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2년도가 어떤 해냐면 1세대 단지가 입주하던 해였어요. 그 당시 때 많은 언론 보도도 많이 됐었죠. 영종하늘 도시가 유령 도시 된다. 막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과 사실상 그 당시 때 저희가 아파트 공급 8천여 세대가 공급이 된 상황에서 주변에 기초 생활 인프라조차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많이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정확히 말하면 한 1년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3년도 중후반 딱 넘어가면서 이제 영종하늘 도시에 낮은 임대가에 이제 많은 수요들이 밀집해 들어오면서 전세가 기해지게 되면서 하늘 도시의 전세난이 이제 처음 겪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4년도에 회복을 거듭을 하고 5, 6천 하던 전세가가 막 1억 5천, 1억 8천까지 올라가게 되던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16년에 거치면서 2세대 아파트의 분양이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둔화되는 가운데 2017년도 거치면서 이제 정체기에 들어갔고 2018년도 2세대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초반과 달리 스카이시티자이가 입주를 시작하던 7월 24일 이후에 2세대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2019년도로 넘어오게 되는 이 시점에 영종하늘 도시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낮은 임대가에 이제 임대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던 시점이고 인구가 많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인 2020년도를 거듭하면서 상승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호재나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한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기존에 둔화됐던 아파트 시장이 그래도 상승기에 전환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재 규제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왔을 건데 자, 1216 대책과 220 대책 그리고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그리고 84 대책까지 연이어서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면서 현재 9월 시점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앞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2년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 투자했던 수요들의 어떤 단기 매도 시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2022년도에는 많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그리고 주변 지역들의 서구 지역의 입주 물량이 대거 3만 가량이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시점도 2022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회복기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이 이후 2024년 이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2만 1000세대 중에 공공임대 물량과
민간 임대 물량, 임대 시장의 본격화를 이제 이 시점부터 맞이하게 되게 되는 8년 동안 중공공 임대 아파트고요. 8년 이후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 2024년도까지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은 아예 임대 시장으로 넘어오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평형, 34평형 아파트들이 나오고, 그리고 민간이 짓는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분양 아파트와 어떤 자재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에 자금 세팅이 아직 덜 되신 분들께서는 임대 시장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보실 내용은, 자, 이제 매수자 먼저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매수하면 되겠냐, 그러시는데, 물론 올 연말과 내년 초부터 이제 반응이 올 텐데, 자, 2021년 3월에서 5월이 매수 타이밍에 적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종하늘도시 만기 타이밍에 맞춘 공실 세대가 매매 물량이 좀 나오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때 물려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매도자 같은 경우는 자, 2023년도 중후반 정도에 매도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전에 이제 제 앞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올해에도 제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줬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넘긴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매수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이라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시는 분들은 2023년도 중후반 정도에 매도 타이밍이 한 번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거를 한번 기회가 온다라는 거. 자, 3세대 단지 입주 마감 이후에 시장 안정화를 거치게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제3연육교의 기대감과 개발 호재들의 완공 시점이 다 겹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때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단기 조정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추석 명절 이후에 2, 3개월 내에도 이제 거래량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동산 중개사 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9월달 거래량만 봐도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하늘도시 아파트 시장은 계속해서 고전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 각 단지별 매물 소진이 지금 임박했어요. 각 단지별로 전세 매물이 최대 7건 이하예요. 다들 7건, 10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추석 명절 이후에 아마 전세 매물들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로 전세 매물이 한두 개씩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내년 3월에서 5월까지는 물량이 잠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파트에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은 부동산 상승 하락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 시그널과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 경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거는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의 위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대출 규제랑 신용대출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거는 경제 상황이다. 이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정부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주어지고, 임대인에게는 허위로든 실거주 요건을 마련해주면 세입자 퇴거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공실주택이 앞으로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임차인분의 만기에 맞춰서 퇴거 요청을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나 실입주 할 테니까 만기 퇴거해 주세요 하고 이제 임차인분이 나가게 되면 공실 상태로 놓여진 상태에서 매매로 진행하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갱신 청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법적 공방이 심화될 수밖에는 없고 당사자 간에 이제 과도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상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저희 중개사무소 역시도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부동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정말 과도한 피로감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서 아까 앞전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2022년도가 되면은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전세 매물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영종하늘 도시에는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계약이 된 계약건들도 많이 있지만 갱신 청구돼서 계약을 연장한 세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오션하인과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의 만기 타이밍이 3월부터 5월까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6개월 범위 내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포함해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퇴거될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빌라나 다가구 2룸, 3룸으로 이주를 할 것 같고요. 높은 이제 월세로 가는 세입자분들도 계시겠죠. 높은 아파트 월세 임대료로 주거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시티자이 같은 경우는 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만기 타임을 맞았기 때문에 재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떤 준비 없이 바로 이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재계약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갱신 청구도. 근데 이 편한 세상 오션하인과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고 서로 분쟁을 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시간 쪼개서 계속 영종국제도시에 관련한 부동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불법 드론으로 촬영한 그 인천공항 사태는 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